한동훈의 포석. 과연 취임 한 달을 맞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번 총선의 전략, 포석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한 조간신문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포석은 이른바 맞춤형 타겟형 킬러 공천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에 앞서 윤희숙 전 의원이 임종석 전 실장과 같은 지역에 출마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종로에 출마한다고 밝혔던 하태경 의원이 당의 요청을 받아 윤희숙 전 의원과 같은, 그런데 바로 옆 지역구인 중구 성동 을에 나란히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기사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동훈식 킬러 공천이라는 표현이 조간신문에 등장했는데 맞춤형이라는 거죠. 타깃형. 이재명을 잡으러 원희룡을,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임종석을 잡으러 윤희숙을, 서울 중성동 갑에, 김민석을 잡으러 박민식을, 이런 거죠.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죠. 김민석 의원, 뭐 임종석 의원 모두 다 운동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청래를 잡으러 김경률을, 운동권이죠. 이인혁 의원을 잡으러 YTN 앵커를 한 호준석 대변인을 구로에. 그런데 공통점은 구로, 마포을, 그 앞장을 다시 보시면 뭐 중구, 성동, 갑을 모두 다 국민의힘에게는 전통적으로 힘든 지역이라는 겁니다. 험지라는 겁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험지에 앞다투어서 국민의힘에 중량감 있는 내지는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른바 이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저분들이 나가겠다는 저곳이 민주당이 굉장히 강세고 민주당에서도 이름 있는 사람들이 많이 혹은 친명 선수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지난 총선에서 워낙 야당이 싹쓸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웬만한 데는 다 국회의원들이 다 있는 데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지금 더더군다나 이제 친명들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분위기가 여당은 오히려 여당이지만 도전하는 분위기고, 야당은 야당대로 수성해야 되는데 그 수성이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를 쭉 했는데, 야, 이번 총선 진짜 재밌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죠. 이제 한 70일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또 70일 동안에 우리나라는 다이나믹 코리아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한 총선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윤희숙 전 의원이 도전하겠다라는 저 지역에 최근에 이해운 전 의원도 도전하겠다라고 도전장을 내밀었고,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취재가 조금 전에 됐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도 민주당의 친명계 대변인이 박성준 의원이 현역인 지역입니다. 일단 김영주 의원님, 큰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선거 전략 많이 짜졌잖아요.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어요. 와, 빅매치. 윤희숙 대 임종석. 재밌잖아요. 네. 원희룡 대 이재명. 재밌잖아요. 네. 실제로 보면은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프레임 자체로 윤 대통령의 중간평가 선거로 가면 사실은 송파, 강동, 광진, 성동 자체가 예. 민주당이 너끈하게 이길 수 있는 선거 구도여야지 정상인 겁니다. 어찌 보면 대통령 지지율만 보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프레임이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가면서 쫓기는 입장이 됐단 말이죠. 예. 그리고 지난번에 너무 많이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걸 즉 수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성과 수성의 싸움이다.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야 지금 뭐 제3지대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국 개인기로 싸움에서 돌파해야 되는 싸움이 됐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경기도는 아마 민주당이 그래도 좀 이로울 텐데 예.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인천도 반 정도는 가져. 인천은 사실은 원래 지난번에 한 석도 못 얻었어요. 예. 국민의힘이. 그런데 충청, 인천, 서울이 상당히 민주당이
의석을 내줘야 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네.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야말로 이제는 개인기로서 돌파하고 네. 개인의 역량으로 돌파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조금 뭐 전략 공천하기 전까지 미리 그 어중을 밝히면서 당내 네. 논란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타겟팅하는 것은 민주당이 쫓기는 입장으로 갔다. 네. 사실은 심판받는 입장은 국민의힘이어야 되는데 마치 민주당이 심판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은 흥미롭군요. 방금 전에 사실은 솔직히 저 임종석 전 의원을 요 다른 프로 때문에 만났는데도 예. 당이 제대로 뒷받침 안 되는 것에 답답함을 좀 임종석 느끼는 의원이 거죠. 답답함을 좀 호소한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인 취재 내용까지 전해드리면서 그동안 사실은 지난 선거, 지지난 국회의원, 연속적인 두 번의 국회의원 총선을 제가 직접 이제 국회를 취재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보수 정당, 이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의 공천과는 다른 초석은 눈에 띕니다. 기존에는 험지는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안 나가려 했었고 서로 피하려고 했었던 현상이 많이 나왔는데 확실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직 공천은 끝난 건 아니지만 무언가 포석을 갖고 이런 진용을 그리고 있다는 가정하에 경쟁력 있는 사람을 주저하지 않고 험지로 친명계 인사로 운동권 상징성이 있는 사람으로 대거 전진 배치하고 있다는 특징이 지난 선거와는 좀 다른 특징으로 좀 읽힙니다. 민주연구원 입장에서는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이게 전략이라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부원장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게 잘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핵심이 한강벨트거든요. 한강벨트. 한강벨트가 그동안 지난 총선을 기준으로는 또는 2012년 총선, 16년 총선, 20년 총선에는 민주당이 우세였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지난 바로 직전 대선 때는 서울의 총 25개구 중에서 14개구가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었는데 예. 그 14개구에 해당하는 지역이 바로 한강벨트예요. 그러니까 총선을 기준으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험지일 수 있지만 지난 대선, 지방선거, 총선을 모두 종합하면 바로 이 지역이 스윙 지역이거든요. 서로 각축을 왔다 갔다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한강벨트가 서울 지역의 핵심 승부처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어떤 중심적인 자원을 투입하고 있고 중심적인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있는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하고 있는 반면 네.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께서는 제가 보기엔 좀 약간 어떤 그 공천 전략이 좀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약간 반사이익에만 안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반사이익에만 안주하는 계속 감나무 전략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런 반사이익만 하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이 뭔가 참신한 사람들을 계속 배치하면 뭔가 이렇게 계속 밀리는 방향 네. 이런 식으로 될 우려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인 우리 최 부원장께서 흥미로운 분석을 해주셨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한강 지역에 경쟁력 있는 자원을 집중, 폭격하고 있다. 이런 총선 전략에 반해 민주당의 이 대표의 총선 전략은 안 보인다라는 흥미로운 분석을 들었습니다.